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여해의 법법법. 자, 사드 관련 얘기. 전 처음에 사스인 줄 알았어. 사스는 지나갔고요. 이제 저 진짜 네, 처음. 사드 배치. 아니 제가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이쪽이 좀 관심이 옛날에 없었어요. 네. 근데 사드 배치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었죠. 그게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는 몇 년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현안으로 불거질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요. 그냥 이거는 네. 국방 안보 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주한 미군의 주둔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옛날에 그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문제 생겼을 때도 그때 그 문제가 되게 슬픈 일이었잖아요. 되게 슬픈데 그 슬픈 이야기를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사드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의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딱 이 생각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네. 광우병 음. 사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동했던 그때 머리 숭숭 뇌송송 구멍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님비 현상. 네, 님비. not in NIMBY. 네. 그래서 Not in my back garden. 내 거에는 안 돼. 내 거에는 안 돼. 님비 현상. 백 야드군요. 네. 저거 아니에요, 박사님. 다른 데인데도 우리 집 뒷마당에는 그러니까 안 돼. 그게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교도소. 아, 그렇죠. 교정 시설 네. 들어서려 그래서 그러면은 집값 떨어진다, 땅값 떨어진다. 보호관찰소 그래서 네. 등등. 그리고 화장터. 이른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은 일부 언론은 혐오 시설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쓰레기 소각장 네. 등등을 우리는 혐오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쓰레기 소각장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삶을 영위할 수 없죠. 화장터 없으면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생로병사와 관련된 그리고 네. 교정 시설이 없으면 우리는 그들을 사회- 어디에 수용해요? 사회가 굴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걸 다 섬에 넣어라. 네. 쓰레기 소각장. 섬 주민들은 뭐 그러면 아니 사람 안 찬성하니까. 사는 섬을 만들래요. 네. 화장터도. 그건 좀 현실성이 없죠. 네. 박사님 화장터가 모자라서 장례식 못 치르고 사익장한 얘기 아세요? 화장터에 그 자리 순서 잡으려고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터가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사익장을 치르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네. 정말로. 그만큼 화장터가 많지가 않대요. 근데 화장장이 네. 화장장이. 근데 우리가 님비 현상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화장터, 교정시설, 쓰레기인데 혐오 시설에 관한 설치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어서 네. 그런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주자. 네. 그리고 뭐 주민 시설을 확보하자. 음.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사드를 보니 전 진짜로 혐오 시설로 분류가 돼도 이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걸 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사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상한 물질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 전자파라는 게 거의 뭐죠 마이크로웨이브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우리 이게 더 심각한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통화하는 네. 거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먹고 하는 거에 나오는 유해 물질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기도 그렇고요. 네. 근데 물론 내 동네에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떤 종편의 패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드 가지고 북한 미사일 네. 100대, 200대 쏘면은 다 못 막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박사님 북한에서 300대, 200대 미사일 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전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괴가 그렇게
대량 살상 무기를 대한민국을 향해 겨누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걸 한 번에 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전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300대면 300개 사드, 뭐 200개면 200개 사드. 그건 아니죠. 최소한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가 네. 맞는 얘기가 아닐까. 사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인데다가 그 안에 자체의 그 탄두가 없습니다. 네. 이거 맞춰서 상대 거를 요격하는 거지 자체 폭발 기능은 없어요. 전 진짜 군사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사드의 성능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대책적으로 막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드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성주 군민들과 외부 세력이 섞여 있는 데다가 그 주장도 사실은 좀 섞여 있죠. 그렇죠. 네. 그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안 된다는 얘기인지 사드가 안 된다는 건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일부 외부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구통진당 당원이었던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구통진당은 뭐 전쟁이 나면은 발전소라든가 전화국 이런 거를 본인들이 폭파하겠다고 그랬던 조직 아닙니까? 왜요? 그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다른 데인가 보죠. 후방 교란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했으니까. 박사님 그건 심각한 죄잖아요. 그 심각한 죄죠. 네. 아니 근데 그들은 왜 처벌받지 않죠? 이석기는 감옥 갔죠. 왜 이석기만 갔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 외에도 딴 그냥 사람 갔나요? 통진당 관계자?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통진당 관계자였던 분들이 지금 상주에 가 계시다면 네.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 관계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존재를 위해서 일을. 대한민국의 주적을 그쵸. 위해서. 그건 분명히 우리 네. 범법행위거든요. 네.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네. 왜 아무런 처벌을 하지 못하는지도 그렇지만, 사드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입장도 들어보면, 인터뷰라든지 들어보면은 명백한 게 없어요. 네.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위험 물질이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광우병 파동 났을 때요. 저는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광우병 파동 이후 광우병 걸려서 사망한 대한민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뭐 30년 뒤에 나온다고 했다면서요. 네. 뭐 특별히 한국인만 그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별한 바이러스가 있다. 뭐 제 의학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도 근데 박사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나왔죠. 미국소 아니에요, 그게? 미국소죠. 그 미국에서는 그게 한우죠. 미국에서는 자국소죠. 네. 자기네 나라 소니까. 한우는 한국소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소니까 한우인데 미국에서 보면은 그게 자기네 한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소라고 그러겠죠. 네. 미소? 아무튼 네. 네. 그러면 독일의 소는 독소? 뭐 근데 사실은 축산물 관리 규정은 미국이나 독일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호주 엄청 엄격하고요. 독일 엄청 엄격해요. 저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한국의 한우가 에이뿔뿔이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독일 가서 먹었더니 독일 소 되게 맛있어요. 그건 이제 취향의 아, 문제니까. 네, 취향이죠. 취향의 문제니까 뭐 개인별 편차가 있다 쳐도 네.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축산물 관리 규정은 적어도 독일과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엄격하게. 네. 고급 호텔에서는 미국 소 쓰거든요. 그렇죠. 비싸게 받고. 네. 그거 왜 그런가요? 구멍탕 송속이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걸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그때 기억나세요? 유모차 끌고 나간 부대. 그렇습니다. 아까 아무도 책임 안 졌어요. 그렇게 일어난. 근데 엄마가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나오면 그 엄마가 어쩌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졌던 그렇게 소모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리고 그 당시에 초를 공급했던 데가 또 따로다. 촛불.
그런 얘기는 있었죠. 네, 소문은 소문, 있었지만, 소문, 네. 무성하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다 훑고 지나가서 지금 2016년도 소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사드 반대 뭐 상주 군민들이 데모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소요 사태로 번지지 않는 걸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선전선동,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전선동에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 내성이 생겼구나.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폭탄 돌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야, 누가? 아니, 우리 폭탄을- 동네 아니면 이제 어디로 네. 던져요? 네. 그러면 우리 동네 아니면 이쪽 동네 던지면 저쪽에서 또 싫다고 또 던질 네.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혐오시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혐오 시설이라는 말 자체에 벌써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네. 뭐 교도소라든지 그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변화될 때가 되었고 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좀 찜찜한 곳이 사실은 있잖아요. 네.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짜 의식도 커져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생긴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데 제가 진짜 솔직히 생각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그걸 싫다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도소가 들어온다, 교도소가 나간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장례식장은 돈이 벌리니까 오케이고 화장장은 혐오 시설이니까 안 되고 이거는 좀 그리고 네. 보호관찰소를 자꾸 해서 멀리 보내려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보호관찰소가 많아야 전자발찌하든지 그걸 관찰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드에 대해서 님비 현상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님비라는 것, 그러니까 님비 현상이라는 것을 좀 더 성숙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사드 문제가 이제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는 이게 확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네. 한국 사회가 상당히 진일보했다. 적어도 광우병 괴담 이 유포되던 시절에 비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불순 세력은 색출을 좀 정확하게 네. 했으면 좋겠다. 외부 세력은 확실히 좀 걸러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관계자가 아니고 네.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끼어서 이상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좀 색출을 해서 외부 세력은 색출하자. 예, 정확하게 벌을 주려면 줘야죠. 그럼요. 그건 선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흐지부지 되면은 뒷마무리가 이상해지거든요. 네. 이제 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형법에 의해서도 있고 내란죄 외환죄도 다 있고 또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죄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제는 북한 찬양 고무 그런 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여적죄 뭐 이런 거. 그럼요. 이제 이게 엄격하게 좀 다뤄서 통진당이 없어졌잖아요. 네. 해산됐는데 통진당이 해산되었는데 통진당이 다른 모습으로 새끼를 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네. 장원재가 위에 빵봉투 쓰고 눈만 내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영업 정지 먹은 식당이 간판 띄고 영업하는 거죠. 간판 바꾸고도 영업하고. 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을 왜 안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아니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엄격한 조치가. 우리 필요하다. 법에 분명히 여적죄도 있고 내란죄 외환죄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죄가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묵묵부답일까?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진욱이 여자를 추행했다 안 했다. 네. 박유천이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그건 안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국가 안보. 그러니까 국가 안보 그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안보는 어떤 경우든지 지켜야 한다는 게 저희 베나 TV의 입장입니다. 갑자기 그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네. 나는 공당당이 싫어요. 이승복. 공산당이 그래요. 아니고 공당당이. 원래는 그거 네. 아시죠? 나는 콩알탄이 싫어요 했던 거. 나는 그런 농담인데 이승복 소년의 네.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조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취재 결과 이승복 소년이 그런 말을 하고 공비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거는 진짜라고 하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팩트입니다. 네. 이거를 부정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사회 활동도 하는데 유관순 부정도 하잖아요. 아 그랬나요? 사람들이 유관순도 부정하잖아요. 뭐라고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아니 독립운동 한 적 없다? 교과서에서 빠져 있잖아요. 역사 교과서. 그렇죠. 유관순 누나도 역사 교과서에 빠져 있네요. 제가 그나마 유일한 저희 종시 중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네. 유관순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드 괴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건 저희가 높이 평가하지만 이 자체가 님비 현상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외부 세력, 불순 세력, 그리고 구통진당 세력 절대로 이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공권력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집행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민변의 억지 주장 또는 네. 잘못된 판례 또는 민변의 잘못된 활동들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사 중인데요. 네. 저번에 우리가 김연희 사건 할 네. 때도 민변이 개입된 거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가 끝나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배나 TV를 통해서 그 성과를 한번 시리즈로 1, 2, 3부 준비 중입니다. 시청자들과 공유해 주시기 민변 바랍니다. 시리즈 1, 2, 3.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민변의 있겠습니다. 활동.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변의 과오. 네, 세 번째 민변의 판례.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